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가 논란인데요. 육군본부는 오늘 육사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에 정보 부존재라고 답신하면서 종합발전계획상 흉상 이전과 관련된 내용은 없음이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이러면 국방부가 했던 설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방부는 그동안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이유에 대해서 지난해 11월 육사 종합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교내 기념물 재정비를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보 공개 청구 결과 종합발전 계획과 흉상 이전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대체 홍범도 장군은 무슨 이유에서 해방된 조국에서조차 이런 푸대접을 받는 걸까요?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9월 14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방문 고객 3천만 명 돌파 기념 대국민 감사제 전품목 3+1 할인 행사. 타이어를 바꾸면 벤츠가 따라온다. TV와 청소기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11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추석 연휴보다 기대되는 것은 사양은 높이고 가격은 인하한 2024 토레스. 선호 사양 기본 제공에 스마트 미러링 완벽 지원, 인포콘 서비스도 5년까지 무상 연장. 기출고 고객도 9월 27일까지 전국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미러링 무상 업데이트도 가능하대. 고객과의 약속을 실천한 2024 토레스. 지금 KG 모빌리티 전 시장에서.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보수의 눈으로 시사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 천하람의 천하무적 함께 하시겠고요. 2부에서는 진보의 눈으로 바라보는 정치 현안입니다. 임미의 그래도 정치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안동 MBC 라디오 드라마 만인의 꿈 3화가 방송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천하무적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예, 오늘 본론에 앞서서 오늘 네. 우리 천하람 변호사께서 통 큰 선물을 하셨네요. 맞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 109명에게 책을 선물했는데 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라는 제목입니다. 네. 이거 직접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또 국민의힘 윤리위가 출동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사실 지금 국민의힘, 솔직히 민주당도 비슷한데, 네. 하고 있는 거 보면 국민들께서 보시면은 정상인들인가라는 생각들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저는 이제 제일 쉬운 게 다 건망증에 다 걸려 있잖아요. 근데 더 최악인 거는 사실 건망증도 아니죠. 며칠 전에 내지는 몇 달 전에 본인들이 했던 얘기, 요새는 유튜브에도 남아있고 인터넷 언론에도 다 남아있는데 천연덕스럽게 말을 막 뒤집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내로남불이다, 위선이다 공격해가지고 정권 잡았는데, 저는 과연 그러면 우리 정부가 그런 어떤 공정이나 상식 이런 것들에 걸맞게 잘 가고 있느냐, 우리가 민주당을 공격할 때 했던 얘기들을 우리 스스로는 잘 지키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예. 또 가면 갈수록 공천 시즌 되니까 또 서로 다 충성 경쟁하고 이러고 있어가지고, 이러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약간 너무 좀 제목이 세기도 하고 내용도 사실은 좀 세긴 센데 그래도 그냥 조금이라도 좀 더 잘했으면 하는 바람에 보내봤습니다. 편지도 동봉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이 들어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직접 쓰셨어요? 편지도? 네, 편지도 제가 손글씨로 쓴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러니까, 워드 프린트해서. 프로세서로. 네. 그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혹시 반응, 연락 온 거 있습니까? 이 책 받아들고서? 네, 몇 분 고맙다고 잘 읽어보겠다고 전화 오신 분들 계시고요. 메신저도 몇 분 오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보면 이제 걱정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이런 거 할 때 보면 언론에서 전부 익명으로만 미쳐버리겠다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래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뭐 MB 시즌 2 찍냐 이런 얘기들이 익명으로만 다 튀어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뭐 저는 그래도 제 이름을 걸고 그냥 제 얼굴을 걸고 이런 말을 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예. 이제 현역 의원들도 저한테 전화 와서 우리가 지금 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예, 그렇습니까? 어쩌겠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소가리만 하고 겉으로 표현을 네. 못하는 이런 상황. 예. 네. 자, 뭐 유인촌 후보자 얘기를 하셨는데, 뭐 유인촌 문체부, 신원식 국방부, 김행 여가부 후보자 지명을 했습니다. 지금 뭐 지명하자마자 말이 사실은 뭐 오래 전부터 한 일주일 전부터 이제 지명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번 개각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다들 파이터들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무슨 정무직 장관들이 전사가 돼가지고 더 열심히 이렇게 대국민 언론전에서 더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시라고 지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싸워야 된다 그랬죠. 네, 대통령실 발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우리 지금 정부 여당이 국민들께 인기가 별로 없는 게 안 싸워서 그럴까요, 과연?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싸움이 과잉이라서 꼴 보기 싫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더 많으실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싸울 때 싸우더라도 정교하게 잘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 보면 다들 굉장히 센 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게다가 한동훈 장관처럼 세련되게 싸우는 스타일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한동훈 장관도 안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상대적으로 그래도 논리적으로 싸우려고 하는 편이니까. 예.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인촌 장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과거에 이제 MB 정부에서 이미 일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국민들께서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없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실 거예요.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그러니까 대선 치르실 때는 30대 젊은 장관들을 발굴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예. 그 얘기는 도대체 어디 가는지 모르겠고, 이제 한 가지 제가 사실은 참 당부드리고 부탁하고 싶은 거는, 예. 저희가 여당일 때, 그러니까 정권을 갖고 있을 때 좋은 인재들을 발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당으로 와가지고 또 후보로서 좋은 역할들을 하고 후속 세대들이 발굴이 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잘 가는 것이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도 보면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올드보이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저희가 시민 발굴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지연됐단 말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국민들께 좀 더 신선하고 이런 인물들을 선보이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아무튼 걱정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아마 대통령 주변에도 아마 생각들은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 그게 전달이 안 되는 건지 묵살이 되는 건지 참 안타깝고요. 자,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이제 후보자 지명은 네. 전체적으로 봐서는 좀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또 싸잡아서 다 부적절하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네, 어쨌든,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보니까 문제되는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예. 아무리 무슨 광화문 집회에서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했던 발언들이라고 하더라도 예. 너무 과격한 것들이 많고 또 이외에도 유튜브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제일 충격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무슨 12.12가 무슨 구국의 결단 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했을 때 굉장히 위험한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방부 장관은 현역 군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문민이 어떻게 보면 통수 체계를 갖추자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과거에 어떤 안 좋았던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12.12를 이렇게 높게 평가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부적절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곧 청문회가 진행될 텐데요.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당연히 이 후보자 3명 지명 철회 안 할 테고 지금 민주당에서 지명 철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은 청문회하고 청문 보고서 없이 또 임명 강행하고 이렇게 예상이 될까요? 네, 저는 그런 수순으로 갈 거라고 예상하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민주당 의원들도 좀 패배의식에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요새는 보면은 민주당 의원들도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차피 다 임명될 건데. 예.
예, 그리고 이미 각 당의 지지층이 약간 콘크리트화 돼 있어가지고, 뭐 이슈 터지고, 뭐 부적절한 부분 나오고 해도 지지율도 별로 출렁 안 거릴 텐데, 그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뭐 민주당한테 더 패기를 가져라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지만, 좀 민주당 의원들도 청문회에서 별로 그다지 활약이 없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예. 전반적으로. 그렇군요. 예. 자, 이재명 대표 단식 벌써 15일 차. 지금 2주가 지나가고 있는데, 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발언을 했네요. 단식 중단을 정중히 요청드린다라고 했는데, 네. 직접 단식장을 찾지는 않고 이제 발언을 그렇게 한 건데, 글쎄요, 제가 보는 제 판단이 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김기현 대표가 상당히 좀 대화가 잘 되고 대인관계 원만하고 판사 출신의 좀 유연한 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까지 2주가 지나가고 있는데 단식장을 찾지 않는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본심은 아닐 것 같아요. 마음은 가고 싶은데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판단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내세우고 있는 것들이 뭐 그런 거예요. 내각 총사퇴를 통해서 뭐 국정 전반 쇄신 뭐 이런 것들인데, 예. 그게 이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들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정무수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방문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당대표만 독자적으로 방문하는 것도 또 이게 어떤 용산가의 불협화음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까, 예.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텐데, 근데 저는 죄송합니다. 네. 김기현 대표가 용산을 좀 잘 설득해가지고 이거는 어느 정도는 풀어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특히 지금 구속영장 청구 문제까지 있으니까 더 복잡해지는데, 예. 이재명 대표가 뭐 사법적으로 뭐 잘못을 했고 나중에 구속이 되건 뭐 처벌을 받건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은 민주당 대표로서의 그 타이틀이 있는 거니까 그거는 좀 우리가 존중해가지고 좀 단식장에 가서 이렇게 방문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나저나 지금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가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청구 자체를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서요. 좀 어떤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청구할 거라고 보는데요. 청구는 하고, 근데 뭐 검찰에서 청구 시기를 조금 조율할 수는 있을 겁니다. 뭐 특히나 단식하고 있는 중이나 아니면 단식이 끝난 직후에 구속영장 청구가 되게 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또 내부적으로도 좀 동정론 내지는 검찰이 그렇죠.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또 확 들끓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타이밍을 좀 보고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체포동의안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청구가 된다면 가부. 저는 가결될 가능성이 그래도 좀 더 높다고 봅니다. 가결이 왜냐하면 그러니까 단식하고 계시는 중이거나 뭐 이러면은 좀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은. 예. 지금 대부분의 민주당의 특히 수도권 의원들은 좀 지긋지긋해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지긋지긋해하는 사람들이 많고, 예. 차라리 그냥 빨리 법원의 판단을 받아가지고 이 이슈를 좀 매듭을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도 자기는 방탄 이런 거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결될 확률이 꽤 높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렇게 예상하시고요. 네. 자,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표를 예방을 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목적으로 예방을 했을까? 혹시 유영하 그 변호사 공천 얘기를 했을까?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이쪽에서는 또 최경환, 또 뭐 유영하, 그리고 또 뭐 우병우 등등 뭐 이런 분들 출마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마 이제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 오랜만에 뵀는데 뭐 무슨 이렇게 협상하듯이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예. 다만 이제 제가 보는 거는 너무 모르겠습니다. 이제 과거에 MB맨들이 귀환한다라고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은 또 한 번 또 뵙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이 전체적으로 조금 너무 과거가 중요시되는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던 시기를 보면은 탄핵의 강을 사실 넘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를 했던 이제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이제 사실은 대선 후보로 올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해서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좀 앞으로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자 이런 부분이었는데 예. 최근에 보면은 너무 이제 MB 때 내지는 박근혜 정부 때 했던 분들의 얘기들이 너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과연 저는 중도층이나 수도권에 어필할 것인가 쉽지 않은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수 빅텐트 뭐 이런 표현까지도 나오던데 이건 뭐 보수 확장에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확장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 이제 당의 중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TK나 과거에 우리 당의 이제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화 정신을 오히려 상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뭐 빅텐트 이런 얘기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게다가 지금 뭐 최경환, 우병우 뭐 이런 분들은 어찌됐든 그분들 우리가 전략 공천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뭐 하더라도 자력으로 뭐 한다든지 이렇게 될 것인데 뭐 그게 빅텐트라고 하기는 그렇고 설령 뭐 나름의 텐트라고 하더라도 이게 중도 확장과는 좀 별로 관련이 없는 텐트 아닌가. 저는 그렇게 뭐 평가합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뭐 공천 얘기 또 나온 게 있습니까? 이번 주에? 아마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민주당보다는 좀 나을 수 있는 게 경선을 어쨌든 거치기로 했기 때문에 예. 당력이 분산된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민주당이 좀 제 생각에는 공천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내부에서 차라리 경선을 거쳤거나 했으면 나았을 텐데, 약간 조금 너무 정치 신인을 이번에 내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강서구청장 선거가 박빙으로 치러질 것 같다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자우림의 김윤아 씨가 발언을 했잖아요. 뭐 방사능비, 뭐 지옥 생각난다 등등 해서 여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 또 장해찬 최고 이렇게 비판을 가했는데, 자, 뭐 최근에 정부 여당의 표현의 자유를 너무 억압하는 거 아니냐, 좀 지나치지 않나. 이제 대통령이 계속해서 입으로는 공산 전체주의 파괴해야 된다. 자유민주주의 뭐 수호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행동은 그 정반대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어서요. 표현의 자유의 영역과 관련해서 뭐 비판도 할 수 있죠. 뭐 비판하는 사람도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인데 좀 너무 그 여당 대표나 여당의 최고위원이 직접 그 이슈를 잡아가지고 비판까지 할 일이냐. 그러니까요. 대표가.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뭐 예를 들면 보수 진영의 뭐 평론가나 뭐 적당한 분들이 뭐 얘기하려면 할 수 있는 이슈지만은 뭐 당에서 대표까지 직접적으로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뭐 연예인도 물론 뭐 어느 정도는 공인이지만 뭐 자기 의견 얼마든지 말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비판이나 이런 거는 본인이 감수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당 차원에서 나서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좀 과하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5분 55초 지나고 있네요. 임미의 그래도 정치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예, 임 위원장님, 오늘 이재명 대표 단식 농성장 방문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아직 서울이세요? 아니요. 이제 방금 저 안동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방금 도착하셨어요. 예. 네네. 아유, 지금 화면으로 봐도 지금 얼굴이 많이 안 됐던데 직접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건강도 좀 많이 걱정되고요. 예, 뭐 저희가 지난주에도 한번 갔었는데 이제 워낙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여서 지금 당대표실로 옮겨서 지금 농성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로서 14일째인데 15일 차수로는 15일 차. 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뭐 건강은 다들 짐작하시는 대로 많이 안 좋은 상태고요. 그전에는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계속 앉아 계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좀 누워있는 상태고, 제가 갔을 때 마침 오늘 의원총회가 10시에 있었는데, 그 의원총회 끝난 뒤에 의원들이 모두 와서 대표의 단식을 중단할 것을 오늘 요구하면서 의원 전체가 오늘 방문을 했어요. 네, 제 입장에서 보면서 저희 같은 사람들 단식을 중단시킬 힘이 없잖아요. 결국은 제가 중단시킬 만한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설득을 해서 중단을 시킬 텐데 그럴 만한 힘은 저희한테 없는데 저는 오히려 이 여당에서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이 야당의 대표가 이렇게 단식을 15일째 지속하고 있는데도 어느 한 사람 그 사절단을 보내거나 방문을 하거나 이런 일이 없다는 게 그 정치인의 단식을 풀 만한 명분을 그쪽에서도 전혀 이렇게 기미를 안 준다는 게 정치가 이렇게 잔인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오늘 마음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아마 글쎄요. 제 생각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은 진짜 뭐 찾아뵙고 싶기도 할 텐데 대통령실 눈치를 보지 않나. 아무래도 눈치를 좀 보겠지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럴 때 용기 있는 누군가가 대한민국의 건강한 정치를 회복하자는 차원에서라도 방문을 하고 그런다면 좀 좋을 텐데 그 물꼬를 트는 여당의 정치인이 아무도 없다는 게 여당의 원로 정치인들도 사실 움직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뭐가 두려운지 전혀 움직이질 않으니까 좀 매우 안타깝습니다. 뭐 공천과 관계없는 그런 원로 정치인이라도 여당 내에서. 그렇죠. 참 안타깝고 그 민주당 내에서도요. 왜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 뭐 조응천, 뭐 박용진, 이상민 등등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혹시 찾아뵀나요? 아니면 아직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워낙 많은 의원들이 오셔가지고 저도 확 들어오시길래 저도 이제 자리를 피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에는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본청 앞에서 농성을 할 때 막 박용진 의원도 그렇고 다들 왔다 간 걸로 아는데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왜 그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찾아가서 눈물 흘린 거 이슈가 됐잖아요. 네. 혹시 임미애 위원장님도 혹시 오늘 직접 얼굴 보니까 좀 눈물이 좀 나던가요? 어떠셨어요? 나죠. 저는 지난주에도
앉아 있는 게 사실 그 옆에 저희가 동조 단식을 했었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식을 해서 힘든 게 아니라 찾아오는 분들이 저마다의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그 대표님한테 뭐 위로차 오기도 하고 본인의 아픔을 이렇게 들려드리기 위해서도 오고 근데 앉아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그분들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니까 그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 하고 나서 집에 왔을 때 제가 완전히 뻗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만 이렇게 힘든데 진이 다 빨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굉장히 힘드시겠구나 이 생각이 들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뭐 여야 뭐 극에 극을 더하는 진짜 완전히 이런 극한 대치가 정치상 사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런 대치하는 없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 이재명 대표 단식을 계기로 해서 어떤 좀 화해의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건 너무 이상적인가요? 제 생각이? 저희가 좀 이상적인가 봐요.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갈수록 김기현 그 여당 대표의 발언은 매사가 공격적이고 굉장히 날이 서 있잖아요. 그리고 말이 독해지고. 원래 그런 분 아닌데. 그렇죠. 그 판사 출신으로 그렇게 독한 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새 발언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독하잖아요. 뉴스타파 그 녹음 파일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자우림 그렇죠. 김윤아 씨를 향해서도 그렇고 너무 독해지니까 이게 여의도 정치가 이렇게 갈수록 다 극단으로만 향하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그걸 정치인들도 알 텐데 왜 이렇게 자꾸 말이 좀 극악해지고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왜 그렇게 김기현 대표가 변했는지는 아마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자, 오늘 의총 아까 오전에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선거제도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데요. 우리 임미 위원장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잖아요. 뭐 소선거구제 그대로 유지될 것 같다. 뭐 권역별로 해서 그러니까 뭐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을 나눠서 병립형으로 갈 것 같다. 이 말씀이 기억나는데요. 뭐 어떤 얘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은 지금 정리해 주신 데에다가 병립형이 아니라 연동형이에요. 민주당은. 병립형으로 가는 거는 이거 개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걸 협상을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하고 하고 있는 중에 그 경과에 대해서 아마 오늘 보고를 하고 토론을 하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저는 얘기를 듣기를 오늘 선거제도와 관련한 민주당의 입장을 확정짓는 날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어젯밤에 얘기를 듣고 부랴부랴 오늘 새벽에 갑자기 올라갔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그거는 아니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47석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하는데 병립형으로 하겠다라는 주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우리가 원래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지역주의 극복이나 정치의 다양성 확보나 이런 명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병립형으로 하는데 권역을 3개로 나누면 그것도 47석 가지고 3개로 나누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그 정도로.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의원들이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가 싶어서 이제 분위기도 보고 뭐 이럴 겸 해서 갔는데 마침 오늘 민주당의 의원들 한 10여 분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길래 그 기자회견하는 장에도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직 국민의힘 쪽에서 이렇다 할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뭐 이렇게 모두 다 그냥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을 반대로만 가는 형국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상태로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라는 우려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저희가 의견서를 냈거든요. 제 입장에서 그럴 바에는 그러면 그럴 바에는 그냥 그러면
지금의 선거제도로 그냥 내년 총선 치르자라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선거제도 바꾸지 말고 그대로 가자. 네. 예. 그 위성정당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나요? 방지를 할 수가 있나요? 그대로 가면? 그러니까 저희가 낸 의견서는 뭐냐면 아니 이렇게 합의가 안 되면 예. 지난번에 만든 선거제도가 결코 나쁜 제도가 아니에요. 단지 이제 그렇습니다.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악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였지 예. 제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었거든요. 선거제도 그대로 놔두고 위성정당 뭐 금지법 이런 거 좀 추가하면 안 되나요, 혹시? 그렇죠.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저희가 의견서를 그렇게 냈어요. 그러면 굳이 합의를 하려고 하지 말고 위성정당만 만들지 않으면 이 제도는 지난번의 제도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제도이니 예. 위성정당 방지법만 만들고 지금의 제도로 선거를 치르자. 예. 이게 이제 저희 경북의 입장이고. 경북의 입장이고 저 중앙당 네.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의견서를 냈는데 예. 의원들이 다 이제 의총이 한 2시간 걸렸는데 나와서 의견 잘 들었다. 뭐 그런 방법도 있는데 예. 사실은 걱정을 하죠. 위성정당은 안 만든다 하더라도 소위 자매정당 비슷한 이제 탈당해서 일부가 나가면서 옛날에 친박연대 뭐 이런 게 만들어진 것처럼 예. 그런 정당이 만들어질 우려가 있으니 이분들은 또 그거는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 법은 바꾸려고 해요. 그렇군요. 지금의 네. 연동형 비례제 만약에 간다면 그 자매정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100% 생길걸요? 아마. 예, 그렇게 생길 좀, 예. 거라고 저도 보는데 예. 그런다 하더라도 그것도 사실은 국민들의 의사표현이어서 네, 예. 그것을 무리하게 합당하거나 해서 인위적으로 정치를 개편하는 것만 안 한다면 예. 오히려 저는 이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는 국회의 모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합니다. 그래서 뭐 차라리 이러면은 그냥 위성정당 방지법 만들고 지금 선거제도로 치르자. 예. 이게 이제 저희 의견서 낸 거고 거기에 또 하나는 정당법을 좀 바꿔달라는 거예요. 저희는 그 왜 여기 우리 경북의 도민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야, 니네는 민주당은 어떻게 선거 때만 나오고 평상시에는 보이지를 않네. 이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는 저희도 그렇게 평상시에 나오고 싶은데 정당법에 저희가 사무실을 못 두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국회의원은 자기 사무실을 둘 수 있어요. 예. 국회의원은 둘 수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정당 사무실을 저희가 못 두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처럼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데 특히 또 지방의원도 없는 데는 예. 민주당 간판이 달린 사무실 자체를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각 당협위원장들이 못 두는군요, 사무실을. 예, 못 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협은 법적으로 정당법에 보장되어진 조직이 아니어서요. 이걸 좀 바꿔서 당협, 다시 말하면 지구당이 실제로 지역에서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도록 정당법을 좀 바꿔달라 이거죠. 옛날에는 정당의 당원이 한 5만, 6만 정도였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렇게 적었나요? 예전에? 적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전국의 정당 당원이 250만이라 그래요. 예. 이러면은 지역위원회의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경북만 해도 벌써 한 2만여 명이 당원인데 예. 사무실이 없어요. 그렇군요. 예, 한 2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지금 국방부, 여성가족부, 문체부 이렇게 세 개 부처 장관 후보자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희 이번에 이 상황을 보고서 MB 정부 2기냐 이 얘기 하잖아요. 예. 예, 뭐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각에 들어와 있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명박 대통령 때 일했던 분들이잖아요. 뭐 한덕수 총리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나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이동관. 김용우 장관, 거기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이재호는 씨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인가 거기 가셨고, 예.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거기다가 이번에 유인촌 문화부 장관. 근데 저는 보면서 능력이 있으면 10년 전의 인사도 데려다 쓸 수는 있다고 봐요. 예. 그런데 특히 문화예술부 장관의 경우는 당시 재직 시에 최장수 장관이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블랙리스트, 문화계 인사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었고. 의혹이 있죠. 예. 그럼요. 거기다가 10년 동안에 우리 문화예술계가 K 콘텐츠라는 것으로 이게 정말로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변화된 이 한층 발전한 그 문화예술계의 그 트렌드를 10년 전의 인사가 그것도 나이 가지고 그러기는 그렇지만 나이도 한 70대? 72세인가 그래요. 예. 지금 유인촌 씨. 그런 분이 지금의 문화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을까? 이건 단순히 행정을 하는 위치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문화예술부 장관은. 예. 이건 행정이 아니라 정말 K 콘텐츠를 더 발굴하고 육성해서 세계화시키는 데 앞장서야 할 분인데 예. 과연 이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는 되게 아쉬운 인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비애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